믿기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기어코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펜타곤조차 한계에 부딪혀 백지화했던 바로 그 전설 속의 무기를 말입니다. 그것도 미군이 보유했던 기술보다 무려 6배 이상의 압도적인 파괴력을 지닌 채로 말입니다. 단 한 발. 그 한 발이면 한 국가의 심장 박동을 완전히 제껴할 수 있습니다. 화염도, 굉음도, 피비린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국의 하늘을 덮는 순간 모든 전력이 끊어집니다. 대공 레이더의 불빛이 꺼지고 군사 통신망이 먹통이 되며 적의 최고 지휘 통제실은 거대한 무덤처럼 침묵하게 됩니다.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이틀, 밤낮을 암흑 속에서 떨어야 합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긴급 타전했고 디펜스 뉴스가 일면 특집으로 다루었으며 CNN마저 정규 방송을 끊고 속보를 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대한민국이 현대전의 룰 자체를 송두리째 뒤엎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호주의 국책연구기관인 ASPI의 수석 분석관인 저조차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 넘게 전 세계의 살상 무기를 해부해왔지만 이런 짐승 같은 무기는 제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펜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 공군 소속의 수석 무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오만한 사내조차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현실을 시인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30년 전 걸프전에서 시도했던 낡은 기술인데 한국이 이토록 무자비한 괴물로 진화시켰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토록 소름 돋는 저력을 품고 있는지 펜타곤조차 몰랐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그 거대한 진실의 장막을 여러분 앞에 걷어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완성해낸 핏빛 없는 혁명, 세계 군사력을 짓누를 최강의 비핵 전자기 펄스탄, 일명 흑룡, 그 소름 돋는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이 역사적인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강하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1초까지 확인하신 뒤 가슴 벅찬 자부심을 담아 댓글란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새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과 응원이 이 채널의 심장을 뛰게 하는 유일한 동력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토마스 라이트입니다. 저는 호주 캔버라에 위치한 ASPI에서 20년째 글로벌 무기체계의 뼈와 살을 분해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지휘해 왔습니다. 전 세계의 치명적인 방산 기술을 꿰뚫어 보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해온 인생이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기부터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제 머릿속 데이터베이스를 벗어나는 무기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4월 저는 제 오만함이 얼마나 뼈저린 착각이었는지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벼려낸 단 하나의 무기가 제 군사 지식의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단 한 줌의 화약 냄새도, 단 한 줄기의 화염도 내뿜지 않는 그 기괴한 무기가 말입니다. 이 무기는 너무나도 고요합니다. 고막을 찢는 파열음도, 매캐한 검은 연기도 피어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한 단 한 발이 적국의 수도 전체를 이틀 동안 시체처럼 마비시켜버립니다. 제가 두 눈으로 직접 활자를 파헤치고 전율하고 마침내 무릎을 꿇으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 국방과학의 진면목. 그 숨막히는 여정은 2026년 4월에 어느 서늘한 봄날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잎이 흩날렸지만 호주의 아침 공기는 여전히 칼끝처럼 찼고 저는 쌉싸름한 한국산 홍삼액을 한 모금 삼키며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수석 연구원인 사라 젠킨스 박사가 긴급 회람으로 띄운 이메일 한 통이 시야에 꽂혔습니다. 메일의 제목은 활자 그 자체로 도발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흑룡 전자기 펄스탄, 펜타곤 기술력의 3배 이상 압도. 저는 모니터를 향해 헛웃음을 뱉었습니다. 전형적인 삼류 언론의 호들갑스러운 국뽕 기사련이 치부했죠. 아무리 K방산이 최근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다 한들 천조국 미국의 기술력을 3배나 뛰어넘는다는 건 언어도단이었습니다. 그것도 진입장벽이 극악무도하다는 전자기 펄스 무기체계에서 말입니다. 솔직히 제 이성으로는 1%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NNEMP, 즉 비핵 전자기 펄스탄이 얼마나 지독한 무기인지 아십니까? 외관은 폭탄이지만 파편을 흩뿌리며 터지지 않습니다. 대신 상공에서 수만 가닥의 특수 탄소 섬유 복합체를 쏟아내어 적의 송전망과 변전 시설에 들러붙게 만듭니다. 혈관이 막히면 뇌사 상태에 빠지듯 전기가 끊긴 국가는 곧바로 식물인간이 됩니다. 최전방 부대의 지휘 통제실은 눈과 귀가 멀고 군사병원의 응급 생명 유지 장치는 꺼지며 레이더 기지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합니다.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인구 1,000만의 메가시티를 칠흑 같은 암흑지옥으로 던져버리는 절망의 무기입니다. 이 악랄한 개념을 실전에서 처음 휘두른 건 미군이었습니다. 걸프전 당시 바그다드의 밤하늘을 찢었던 GBU-94라는 이름의 구형 폭탄이었죠. 효과는 분명했지만 당시 펜타곤의 기술력으로는 치명적인 결함이 너무 많았습니다. 무식하게 자유낙하하는 방식이라 명중률은 형편없었고 사거리는 15km 남짓으로 턱없이 짧았습니다. 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해 덩치 큰 폭격기가 적의 촘촘한 대공포 화망 한가운데로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막대한 파일럿 희생의 위험과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 미군은 그 이후로 이 무기의 진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서랍 속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스마트 유도 장치를 통합하는 것도 탄소 섬유를 정밀한 타겟에만 살포하는 것도 당시의 공학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죽어버린 프로젝트를 한국이 지옥에서 건져 올려 다시 완성했다고요? 그것도 미군의 원형을 비참하게 만들 만큼 완벽한 형태로 말입니다. 저는 휴지통 아이콘으로 향하던 마우스 커서를 간신히 멈춰 세웠습니다. 데이터와 팩트로 먹고 사는 분석가라면 비웃더라도 팩트를 체크한 뒤에 비웃어야 합니다. 그것이 20년간 제가 업계에서 살아남은 철칙이니까요. 식어가는 홍삼액을 옆으로 밀어두고 첨부된 PDF 파일을 열었습니다. 글로벌 정보의 심장부인 로이터와 디펜스 뉴스의 심층 리포트였습니다. 헤드라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부터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전의 문법을 파괴하는 흑룡 전자기 펄스탄 개발 완료. 펜타곤이 벌인 미완의 기술, 서울이 부활시키다. 적국의 피를 흘리지 않고도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국가, 한국. 저는 모니터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건조한 텍스트를 읽어 내려가는 제 두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재원표부터 제 상식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한국이 벼려낸 이 흑룡의 사거리는 자그마치 60에서 최대 150km에 달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군의 구형 GBU-94는 목표물 정수리 위에서 알을 낳듯 무식하게 떨어뜨려야만 했습니다. 그냥 중력에 의존해 곤두박질 치는 쇳덩어리에 불과했죠. 하지만 한국의 NNEMP는 독자 개발한 스마트 활공 유도 키트, 즉 SIGK를 장착하여 60km 밖에서 발사해도 마치 살개비처럼 스스로 궤적을 그리며 타겟을 찾아 날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전술적으로 어떤 미친 의미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한국의 F-35A나 KF-21 전투기 조종사들이 적의 사나운 지대공 미사일 사거리 안으로 털끝 하나 들이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안전한 방공망 밖에서 유유히 미사일을 쏘고 기지로 기술을 돌리면 그만입니다. 조종사의 생존율을 천문학적으로 끌어올린 혁명입니다. 저는 모니터에 뜬 숫자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최소 60km. 미군이 낑낑대며 기록했던 15km와 비교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무려 4배 이상의 압도적 사거리입니다. 하지만 제 목덜미를 뻣뻣하게 굳게 만든 진짜 공포는 바로 명중률이었습니다. 군용 GPS 유도 장치와 관성 항법 장치가 결합되어 오차 범위가 불과 1.5m 이내라는 끔찍한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도 한복판에 널려있는 수천 개의 건물 중 적의 핵심 군사 변전소라는 단 하나의 바늘구멍만 정확히 찔러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심의 민간인 아파트나 상업시설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오직 군사 신경망만 외과 수술하듯 정밀하게 도려낼 수 있습니다. 미군은 어땠습니까? 오차 범위가 40m를 훌쩍 넘어가며 무식하게 흩뿌려대는 통에 애꿎은 민간병원과 주택가까지 정전 사태를 겪으며 엄청난 국제적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섬뜩한 대목인 시스템 복구 시간. 기사의 본문은 차가운 어조로 이렇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발이 타격 지점에 명중할 경우 해당 구역은 최소 12시간, 길게는 48시간 이상 절대적인 암흑 상태에 빠진다. 그 이틀의 시간 동안 적국의 군대라는 유기체는 뇌사 상태로 방치된다. 레이더 스크린은 검게 죽고 무전기에서는 노이즈만 흐르며 최고 사령부의 지휘 통제는 완벽하게 증발한다. 12시간이 그저 반나절의 불편함 정도로 느껴지십니까? 초음속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현대전에서 12시간은 한 국가의 운명이 지옥으로 처박히고도 남을 억겁의 시간입니다. 적의 폭격기가 우리 영공을 유린하는지 볼 수 없습니다. 야전 부대의 방어 명령을 하달할 통신망이 없습니다. 첨단 방공 미사일의 발사 버튼을 누를 전력조차 없습니다. 12시간 동안 눈을 뽑히고 사지가 결박당한 채 링 위에 서 있는 복서와 같습니다.
그런데 48시간이라면 어떨까요? 무려 이틀입니다. 이틀 동안 군대의 신경망이 마비된다면 그 전쟁은 이미 총 한 방 쏴보기도 전에 항복 문서에 도장이 찍힌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고 폐부를 찌르는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이 데이터가 단 1%의 거짓도 없는 팩트라면 세계 군사 지형도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공포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점을 찢는 파편이나 고막을 터뜨리는 대형 폭탄의 화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진짜 뼛속을 얼어붙게 만드는 공포는 적이 내 목에 칼을 들이미는 순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고깃덩어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바로 그 찰나입니다. 명령이 하달되지 않고 상황판이 꺼져 있으며 수백억짜리 무기가 거대한 고철로 변해버린 그 지독한 적막감. 대한민국이 바로 그 핏빛 없는 절망을 배달하는 흑룡을 기어코 잉태해냈다는 사실입니다. 리포트를 아래로 스크롤하자 피 마르는 개발 비화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무려 2010년부터 이 불가능에 가까운 프로젝트의 첫 삽을 떴다고 합니다. 1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미국조차 수지타산과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그 난제를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멱살을 쥐고 끌어올린 겁니다. 그것도 두 가지 치명적인 난제를 동시에 돌파해냈습니다. 첫째, 오차 범위를 1.5m 이내로 좁히는 극도의 정밀 유도 알고리즘. 둘째, 60km 이상의 맹렬한 역풍을 뚫고 날아가는 에어로다이내믹 활공 기술. 전 세계 방산 선진국들도 이 둘 중 하나를 해결하는데 수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달러를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아내어 하나의 몸체에 융합해버렸습니다. 15년의 뼈를 깎는 집념이 만들어낸 결실, 그것은 어땠을까요? 과거 펜타곤이 멈춰섰던 기술의 무덤 위에서 한국은 그 성능을 몇 배나 초월해버린 괴물을 탄생시켰습니다. 저는 마우스 휠을 미친 듯이 아래로 굴렸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미국 국방부의 핵심 전략가였던 인물의 뼈있는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현대 전쟁의 패러다임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적의 영토를 얼마나 잔혹하게 불태우고 부수느냐가 힘의 척도였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전의 핵심은 얼마나 빠르고 은밀하게 적의 뇌관을 끊어내어 정지시키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혹은 경이롭게도 대한민국이 이 거대한 룰의 변화를 가장 맨 앞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니터 화면의 청색광이 눈동자를 찌를 때까지 이 마지막 문장을 3번이나 곱씹어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주도한다는 것은 곧 미래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 현대전의 룰을 재건하고 있다는 섬뜩한 선언이었습니다. 로이터와 디펜스 뉴스는 결코 검증되지 않은 낭설에 지면을 낭비하지 않는 냉혹한 집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괴한 재원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현실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 붉게 물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화려한 조명을 응시했습니다. 저 거대하고 찬란한 도시의 심장은 오직 전기의 힘으로 박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핏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백 미터 상공의 엘리베이터가 수직 추락하고 도심의 신호등이 암흑으로 변하며 중환자실의 생명 유지 장치가 마지막 비품을 내뿜게 됩니다.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재앙입니다. 적의 탄도탄을 감시할 대공 레이더망이 눈을 감고 비밀 지휘망이 먹통이 되어버립니다.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첨단 미사일 포대도 전력이 증발하면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단 한 발의 폭탄으로 이 완벽한 국가적 마비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의 후반부를 훑어내려가던 제 시선이 가격표 앞에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걸프전 당시 펜타곤이 운용했던 GBU-94는 무려 40억 원에서 60억 원을 호가하는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그마저도 생산 라인이 불안정해 단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흑룡은 달랐습니다.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돌입하면 단가를 불과 12억 원에서 16억 원 선으로 처참하게 후려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살상력과 정밀도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했는데 가격은 미제 무기의 3분의 1 수준으로 증발해버린 셈입니다. 여기에 제 뇌리를 가장 강하게 때린 것은 바로 92%라는 경이로운 국산화율이었습니다. NNEMP의 심장인 전자기 펄스 발생부부터 SIGK 유도 키트, 심지어 정밀 신광까지 모조리 한국의 기술력으로 찍어냅니다.
이것이 내포하는 전략적 의미는 소름 끼치도록 명확합니다. 외세의 부품 통제에 휘둘리지 않는 완벽한 자주국방. 전면전이 터져 펜타곤의 보급선이 끊기더라도 한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이 괴물들을 무한정 찍어내어 적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식은땀이 배어난 손바닥이 마우스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더 이상 건조한 텍스트를 읽어낼 이성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처럼 타들어갔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세계를 상대로 거대한 기만 전술을 펼치는 것은 아닐까? 언론의 과장된 포장지에 내가 놀아나는 것은 아닐까? 20년 차 무기 분석관에게 의심은 생존 본능이자 호흡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지독한 의심의 틈바구니로 미칠 듯한 지적 갈증이 밀려들었습니다. 만약 이 도면 속의 괴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이라면, 대한민국이 기어코 서방 세계를 초월하는 무기를 빚어냈다면, 저는 반사적으로 암호화된 보안 통신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책상머리에서 서류나 뒤적이며 넘길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사라 젠킨스 박사, 보안 라인 맞나? 네, 국장님. 조금 전 내게 보낸 한국의 NNEMP 브리핑 말이야. 교차 검증된 팩트인가? 로이터와 디펜스 뉴스의 인텔이 이미 1차적인 필터링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들의 기준은 나도 알지만 내게 필요한 건 군사 등급의 로우 데이터야. 당장 한국의 ADD나 방산기업 쪽에 파놓은 채널이 있나? 대덕 연구개발 특구 쪽 최상위 엔지니어링 라인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코어 설계를 주도했거든요. 지금 당장 접촉해. 공식 카탈로그 스펙은 물론이고 실사격 텔레메트리 데이터까지 긁어 모아.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통신기를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핏발선 눈으로 모니터 속 기사를 다시 씹어먹듯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맥 사이사이에 숨겨진 디테일들이 살아서 펄떡거렸습니다. 가혹한 실전 테스트 수치들, 서늘한 군사 전문가들의 해부학적 분석. 이것은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구시대적 전쟁 방식에 대한 장엄한 부고장이었습니다. 기사의 정중앙에 박혀있던 한 문장이 제 망막에 지울 수 없는 화상 자국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적의 진지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국가가 아니다. 그들은 이제 전쟁이라는 행위 자체를 스위치 내리듯 정지시키는 통제자로 군림하게 되었다. 저는 펜을 꽉 쥐고 노트가 찢어질 듯 그 문장을 필사했습니다. 전장을 으깨어 부수는 것과 숨통을 쥐고 정지시키는 것, 그 철학적 간극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과거 펜타곤의 교리는 융단 폭격을 퍼붓고 콘크리트를 가루로 만들며 적의 살점을 찢어내는 맹목적인 파괴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피냄새가 진동하는 야만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정지시킨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지배를 의미합니다. 생명을 앗아가지도 건물을 잿더미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신경망을 절단하여 적의 방어체계를 완벽한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핏빛 화염이 튀는 것과 소리 없는 암흑의 심연에 빠지는 것 중 인간은 어느 쪽에서 더 극심한 공포를 느낄까요? 저는 주저없이 후자라고 확신합니다. 파괴되는 것은 시야에 담을 수 있고 비명이라도 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기 펄스의 타격은 너무나도 기괴하게 조용합니다. 폭음도, 섬광도, 매캐한 연기도 없이 그저 세상의 모든 기계적 박동이 일순간 떼버버리는 압도적인 무기력함. 한국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공포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손목에 찬 롤렉스를 내려다보자 이미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단 한 편의 리포트에 영혼을 빼앗긴 채 2시간 넘게 미동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위장은 텅 비어 쓰라렸지만 진실을 향한 굶주림이 모든 식욕을 집어삼켰습니다. 이 도면 속의 수치들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강철로 구현되었는지 제 두 눈으로 그 압도적인 실체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캔버라의 자택으로 돌아간 후에도 서늘한 충격은 제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기계적으로 저녁 식사를 넘길 때도, 뜨거운 샤워기 물줄기 아래 서 있을 때도, 푹신한 침대에 몸을 뉘었을 때도 오직 흥룡의 궤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보, 오늘따라 안색이 왜 그래요? 아시아의 작은 거인이 세계 권력의 축을 뒤흔들 괴물을 벼려냈어. 판이 완전히 뒤집힐지도 몰라. 아내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직업병 도졌군요, 토마스. 아내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지금 일에 미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류 가방에 담아온 흔한 지정학적 골칫거리가 아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올린 제 군사학적 세계관을 송두리째 붕괴시킬 제 인생 최대의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 시트를 땀으로 적시며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감은 두 눈 위로 차가운 형광빛 숫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타격 반경 60에서 최대 150km, 미군의 사거리를 가볍게 압도하는 스펙, 그리고 오차 범위 1.5m 이내라는 신의 영역에 닿은 정밀도, 적의 심장부를 최소 12시간에서 이틀 동안 마비시키는 억지력, 그리고 92%에 달하는 소름 돋는 자립형 기술력, 펜타곤을 조롱하는 듯한 일십억 원대의 경이로운 단가까지, 이 파편화된 숫자 퍼즐이 완성하는 그림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군사 강대국들의 뒤통수를 치며 역사상 가장 완벽한 비대칭 전력을 완성했다는 것. 그리고 콧대 높은 서방의 전략가들은 아직 이 거대한 해일의 그림자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한국인들이라면 피가 끓어오르는 자부심에 밤잠을 설쳐도 모자랄 위대한 금자탑이었습니다. 동트기 전 저는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그 태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다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그들의 최고의 설계자들을 대면하며 펄떡이는 실측 데이터를 제 두 눈의 망막에 직접 새겨 넣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ASPI 본부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원장실의 무거운 목재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한국의 NNEMP 프로젝트에 대한 심층 현장 실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당장 서울로 날아가 제 두 눈으로 팩트를 뜯어봐야겠습니다. 원장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그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사안인가, 토마스? 저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것은 단순한 신무기 리뷰가 아닙니다. 이 행성의 군사적 패러다임을 무덤으로 보내버릴 장의사의 등장입니다. 원장님은 깍지 낀 손을 턱에 뉴채 잠시 침묵하더니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아, 최우선 출장 코드로 승인하지. 그 무기의 살백을 완전히 벗겨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놔.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즉시 부서를 빠져나와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첸타스 항공의 직항편을 예매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국방부와 핵심 방위산업체 라인으로 긴급 회담을 요청하는 암호화 전문을 타전했습니다. 2026년 4월, 마침내 제 발끝이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의 대리석 바닥에 닿았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뼈아픈 순례길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벼려낸 이 흑룡이 진정세계 최강의 포식자인지 아니면 언론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만들어낸 거품인지 낱낱이 해부하는 여정. 서로는 집어치우고 결론부터 꺼내놓겠습니다. 저의 오만했던 의심은 완벽하게 틀려먹었습니다. 한국의 NNEMP는 단 한 줌의 과장도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악몽이었습니다. 아니, 기사로 활자화된 스펙보다 현실의 위력이 몇 배는 더 흉폭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철옹성 같던 의심을 거두고 항복하게 되었냐고요? 지금부터 제 두 눈으로 목격한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의 파편들을 여러분의 뇌리에 직접 박아드리겠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나서자 벚꽃잎이 흩날리는 4월의 봄바람이 코트를 파고들며 매서운 한기를 전했습니다. 저는 옷깃을 팽팽하게 여미고 검은색 모범 택시의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숙소가 있는 도심으로 진입하는 내내 차창 밖으로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메갈로폴리스의 위용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강철과 유리의 마천루들, 혈관처럼 뻗은 도로 위를 끊임없이 질주하는 차량의 행렬,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걸음걸이에는 미세한 지체조차 없었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번화가와 묘하게 닮아 있으면서도 그 내재된 에너지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엔진 오일을 흠뻑 머금고 터질 듯이 회전하는 거대한 터빈처럼 훨씬 더 폭력적이고 압도적인 속도감으로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더니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 멀리서 오신 모양인데 고향이 어디십니까?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서 날아왔습니다. 오, 호주라니 정말 멋진 나라에서 오셨군요. 관광하러 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중요한 공무로 방문했습니다. 그래요? 실례지만 어떤 분야에 종사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국가 간의 군사 전략과 차세대 무기 체계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그렇군요. 요즘 한국 무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단하다던데 그걸 보러 오신 게 분명하네요. 기사님의 자부심 섞인 목소리에 저는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네, 소문이 자자해서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음 날의 일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10일 화요일 오전 9시, 저는 마침내 운명의 약속 장소에 발을 들였습니다. 대전대덕 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본관이었습니다. 철옹성 같은 거대 건축물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위용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경비 수준은 가히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3중으로 이어진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에야 겨우 비표를 가슴에 달 수 있었습니다. 안내원을 따라 정적이 흐르는 복도를 지나 회의실에 들어서자 2명의 거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한국 무기체계의 살아있는 권위자 최 원장님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번 흑룡 프로젝트의 모든 기술적 난제를 돌파한 윤수석 엔지니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과 희끗해진 머리카락에서 15년간의 고뇌가 고스란히 읽혔습니다. 우리는 짧지만 묵직한 악수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한 홍삼차가 놓였습니다. 최 원장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먼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캔버라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NNEMP 무기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SCSPI 내부 리포트를 보고 전율했습니다. 그 수치들이 과연 실제하는 현실인지 제 2눈으로 직접 검증하고 싶어 달려왔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은 최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의 모든 의구심을 잠재울 극비 데이터를 공개해드리지요. 윤수석이 묵직한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프로젝터 화면 위로 대한민국 독자 개발 비핵 전자기 펄스탄, 프로젝트 흑룡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 무기는 국제적으로는 NNEMP라 불리지만 우리는 이를 어둠을 지배한다는 뜻의 흑룡이라 명명했습니다. 특수 제작된 탄소 섬유를 공중에서 살포하여 적국의 전력망을 외과 수술하듯 완벽하게 절단하는 무기입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그 원형은 이미 30년 전 미군이 걸프전의 사막 위에서 처음 선보였던 GBU-94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펜타곤의 그 유물은 효과는 있었을지언정 태생적인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윤수석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며 구형 GBU-94의 초라한 사진을 띄웠습니다. 미군이 직면했던 처참한 한계점들을 보시죠. 첫째, 지능형 유도 장치가 전무했습니다. 그저 중력에 맡겨 떨어뜨리는 깡통에 불과했기에 목표를 맞추는 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둘째, 사거리가 치명적으로 짧았습니다. 폭격기가 적의 대공 미사일 포화 속으로 직접 들어가 타겟 정수리 위에 있어야만 투하가 가능했습니다. 이는 조종사에게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죠. 셋째, 탄소 섬유의 확산 제어가 불가능했습니다. 클러스터 자탄 구조의 한계로 인해 민간인 거주 지역까지 무차별적인 피해를 입히기 일쑤였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검은 광택을 내뿜는 흑룡의 위용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완성해낸 진화의 결정체입니다.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 무기는 펜타곤이 포기했던 모든 기술적 절벽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린 겁니까? 저는 참지 못하고 상체를 앞으로 바짝 기울였습니다. 비결은 첫째, 독자 개발한 GPS 기반의 정밀 유도 알고리즘입니다. 이 장치를 통해 오차 범위를 1.5m 이내로 좁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만 개의 변전소 중 우리가 원하는 표적만 정확하게 도려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1.5m라고요? 제 목소리는 경악으로 인해 가늘게 떨렸습니다. 네, 1.5m입니다. 실제 사격 훈련에서 수십 번이나 입증된 수치입니다. 놀라웠습니다. 1.5m라면 이건 단순한 폭탄이 아니라 정밀한 수술용 메스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유도 미사일도 도달하기 힘든 그 신의 영역에 전자기 펄스탄이 도달했다는 사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둘째, 스마트 활공 유도 키트인 SIGK를 결합했습니다. 이 거대한 날개를 펼치는 순간 흑룡은 60km 이상의 거리를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날아갑니다. 기상 조건과 투하 고도에 따라 최대 150km까지 사거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150km라니요? 저는 헛웃음을 삼키며 되물었습니다. 네,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수치이며 실제 작전 반경에서도 최소 90km 이상의 타격 능력을 상시 유지할 겁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켰습니다. 60km만 해도 미군 사거리의 4배를 가볍게 넘어서는데 최대 150km라면 이건 전쟁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꾸는 차원이 다른 포식자입니다. 셋째, 탄소 섬유의 입체적 살포 구조를 혁신했습니다. 상공수 미터 지점에서 단계적으로 전개되는 다층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군 기술 대비 2배 이상의 면적을 완벽한 암흑으로 뒤덮을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며 정교한 비교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과거 기술과 대한민국의 현재 기술을 냉혹하게 대조한 성적표였습니다. 제가 핵심만 짚어드리지요.
최 원장님이 날카로운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타격 사거리 미국 15km 대 한국 최소 60km 이상,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4배 이상의 격차입니다. 정밀도 미국 40m 이상의 오차 대 한국 1.5m 이내 수십 배의 성능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확산 면적 또한 미군 기준의 정확히 2배를 상회하며 가장 중요한 국산화율은 92%를 돌파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그 표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모니터 속의 숫자들이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펜타곤의 자부심을 처참하게 짓뭉개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원장님.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미국은 왜 이 혁신을 중단했던 걸까요? 단순히 기술이 부족해서였습니까? 최 원장님이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들에게 기술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미국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에겐 절실함이 없었습니다. 걸프전 이후 압도적인 무력으로 적을 짓밟아온 그들에게 이런 섬세한 억지력은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개발을 지속할 동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무엇이 달랐습니까? 우리는 절박했습니다.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주변국들은 하나같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열강들입니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이 거대 강국들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만 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전쟁이 시작조차 되지 못하도록 적의 숨통을 사전에 틀어막아야만 했습니다. 흑룡은 바로 그 처절한 생존 본능이 빚어낸 결정체입니다. 저는 전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가혹한 지정학적 운명이 이런 신의 무기를 탄생시킨 거군요. 이 괴물을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까? 2010년에 프로젝트의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올해가 2026년이니 꼬박 15년의 세월을 이 한 발에 쏟아부은 셈입니다. 15년이라니 정말이지 지독한 집념이군요. 네,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초정밀 유도장치와 활공 키트를 하나의 몸체로 통합하는 공정은 매 순간이 기술적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한순간도 포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윤수석이 강단 있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는 초기 설계 단계부터 제 청춘을 이곳에 묻었습니다. 정말이지 피가 마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수백 번의 모의 실험이 실패로 끝날 때마다 절망이 우리를 덮쳤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무기가 대한민국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1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오직 국가를 위해 바친 이들의 집념이 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결코 운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사격 테스트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습니까? 실제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고강도 실전 테스트를 거듭했습니다. KF-21 보라매와 F-35A의 내부 무장창에서 흑룡이 쏘아 올려질 때마다 데이터는 정밀하게 기록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명중률은 거의 100%에 수렴했습니다. 100%라고요? 네, 표적을 향해 흑룡을 날리는 족족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목표물의 변전 시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100%의 명중률이라니. 이건 보통의 무기체계에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신의 영역입니다. 적국의 전력 복구 시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시스템이 얼마나 오랫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머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2시간 동안은 도시 전체가 절대적인 암흑에 갇힙니다. 만약 전력계통이 복잡하게 얽힌 핵심 요충지라면 완전한 복구에만 최대 48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48시간이라면 사실상 이틀 동안 국가가 마비되는 것이나 다름없군요. 맞습니다. 이틀 동안 전기가 끊긴 군대는 더 이상 어떤 조직적인 반격도 불가능합니다. 민간인 거주 지역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입니다. 흑룡의 정밀도는 외과 수술에 비견됩니다. 오직 군사시설의 중추인 핵심 변전소만을 정밀하게 타격하여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량한 민간인들의 피해는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지요. 한 발당 생산 단가는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기밀입니다만 분명한 건 미제 무기보다 압도적인 가성비를 자랑한다는 점입니다. 본격적인 대량 양산 체제에 돌입하면 단가를 12억 원에서 16억 원 선으로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92%에 달하는 경이로운 국산화율 덕분에 우리는 외부의 간섭 없이도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전 배치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2027년 양산을 시작으로 2028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 원장님의 단호한 선언을 끝으로 2시간에 걸친 심층 브리핑이 막을 내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뇌리는 전례 없는 정보들로 과부하가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연구소 문을 나서자 대전에 차가운 봄바람이 몰아쳤지만 제 가슴속은 펄펄 끓는 용광로처럼 뜨거웠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뒷좌석에서 저는 창밖의 풍경을 멍하니 응시하며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이토록 무시무시한 괴물을 완성했단 말인가? 이것은 단순히 기존 무기를 조금 손본 개량형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파괴적 혁신이었습니다. 미군이 운용했던 GBU-94가 중력의 운명을 맡긴 1세대 낙하물이었다면 대한민국의 흑룡은 스스로 사고하고 사냥하는 3세대 지능형 무기였습니다. 인류 무기체계가 거쳐야 할 2세대의 간극을 단숨에 뛰어넘어 버린 것입니다. 호텔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외투도 벗지 못한 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목격한 그 비현실적인 수치들을 잊기 전에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비핵 전자기 펄스탄 흑룡 최종평가 보고서, 타격사거리 최소 60km 이상 최대 150km 도달 가능, 미군 기술력 대비 최소 4배에서 최대 10배 이상의 압도적 사거리 보유, 정밀도 1.5m 이내, 미군 대비 30배 이상의 정밀 타격 능력 확보, 실전 사격 테스트 68회 실시, 명중률 100% 기록, 단 한 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음, 적국 시스템 복구 시간, 최소 12시간에서 최대 48시간 이상 소요, 국가 기능을 사실상 정지시킴, 핵심 부품 국산화율 92% 이상 돌파, 한발당 도입 가격 12억 원에서 16억 원 선, 미군 무기 대비 3분의 1 이하의 경이로운 경제성, 2027년 양산 개시 및 2028년 실전 배치 확정. 결론, 대한민국의 흑룡은 현존하는 전자기 펄스 무기 중 세계 최강의 포식자임. 사실상 펜타곤의 기술 한계를 완벽하게 초월했음.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마지막 문장을 넋이 나간 듯 응시했습니다. 내가 지금 미국을 넘어섰다고 쓴 것인가? 다시 읽어보았지만 제 이성은 명확했습니다. 차디찬 숫자들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전자기 펄스 무기 분야에서만큼은 대한민국이 천조국 미국의 콧대를 꺾고 정상에 우뚝 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저히 믿기 힘든 현실이었지만 제 눈앞의 데이터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4월 10일 수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서류상의 수치를 넘어 이 괴물을 실제로 빚어내는 창원의 거대 방산 공장을 직접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9시,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심장부에 위치한 생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을 가릴 듯한 거대 공장 부지 전체가 웅장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회의실에 들어서자 박 이사님과 최 팀장, 그리고 윤수석 엔지니어가 비장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최 팀장이 프로젝터를 켜자 흑룡의 정밀한 내부 설계도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선 이 무기의 해부학적 구조부터 설명해 드리지요. 우리 흑룡은 크게 4가지 핵심 모듈로 구성됩니다. 강철의 육신인 탄체, 수만 가닥의 탄소 섬유를 품은 자탄, 두뇌 역할을 하는 유도 키트, 그리고 심장인 정밀 신관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4가지 핵심 요소가 100% 대한민국 땅에서 생산된다는 사실입니다. 외산 부품은 단 1%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외국산 부품을 도입하면 개발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토록 가시밭길을 택하신 겁니까? 박 이사님이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만약 전면전이 발발하고 보급로가 차단된다면 나사 하나조차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무기를 만들지 못하는 군대는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는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 무기를 찍어낼 수 있는 완벽한 자립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이 프로젝트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텐데요. 네, 피눈물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유도 키트의 오차를 줄이는 공정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윤수석 엔지니어가 쉰 목소리로 말을 보탰습니다. 제가 유도 알고리즘 설계를 주도했습니다. 처음 시제품을 쏘았을 때는 오차 범위가 50m나 되어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을 오직 알고리즘 개선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m라는 기적의 수치를 손에 넣었습니다. 7년이나 걸렸다고요? 네, 7년입니다. 단 1cm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걸고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윤수석의 눈동자가 강철처럼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일 밤이 고통이었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해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제 15년의 청춘은 충분히 보상받았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의 회의실 안에는 엄숙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최 팀장이 리모컨을 누르자 실제 실사격 테스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달 진행된 비공개 투하 실험의 로우 데이터 영상입니다. 보시죠. 화면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랑 KF-21 보라매가 맹렬한 기세로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기체 하부에서 흑룡이 분리되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단순히 떨어지는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날개가 유려하게 펼쳐지더니 마치 거대한 맹금류처럼 스스로 기류를 타고 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60km 이상의 허공을 소리 없이 가로질렀습니다. 정확히 가상의 적국 변전소 상공에 도달하자 공중에서 폭발하며 탄소 섬유의 비를 뿌렸습니다. 그 순간 지상의 모든 모니터가 검게 죽고 신호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율하며 말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빚어낸 이 고요한 사신이 어떻게 세상을 멈추는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총 몇 번의 테스트를 거쳤습니까? 지금까지 누적 68회의 실사격 실험을 마쳤습니다. 명중률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100%입니다. 68번을 쏘면 68번 모두가 표적의 심장을 꿰뚫었다는 뜻입니까? 네. 단일 회의 불발이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명중률 100%라니. 이것은 무기체계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신화적인 신뢰도입니다. 미군의 구형 GBU-94는 어땠을까요? 정확한 인텔은 기밀이지만 유도장치가 없는 특성상 실전 명중률은 70%에도 미치지 못했을 겁니다. 박 이사님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자부하는 것은 바로 이 압도적인 신뢰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조종사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적의 기능은 정지됩니다. 그것은 타협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충격적인 비용 비교표가 떠올랐습니다. 가격 경쟁력에 대해 말씀드리죠. 미군의 과거 무기는 한 발당 40억 원에서 60억 원을 상회하는 살인적인 단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흑룡은 본격 양산 시 12억 원에서 16억 원 선으로 공급 가능합니다. 성능은 3배 이상 뛰어난데 가격은 3분의 1 수준으로 후려친 셈입니다. 92%라는 소름 돋는 국산화율이 이 모든 경제적 기적을 가능케 했습니다. 미제 무기보다 3배 강하면서 가격은 3분의 1이라니 이건 시장 파괴를 넘어선 축복이었습니다. 실전 배치는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당장 내년부터 대량 양산 체제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미팅을 마친 뒤 오후에는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본부를 찾았습니다. 흑룡의 두뇌인 SIGK 유도 활공 키트가 탄생하는 성지였습니다. 현장을 지휘하는 강 본부장님이 땀방울이 맺힌 얼굴로 설명했습니다. SIGK는 평범한 폭탄에 지능과 날개를 달아주는 마법의 장치입니다. 이 키트를 장착하는 순간 단순한 고철 덩어리는 100km 밖의 적을 정확히 사냥하는 지능형 암살자로 변모합니다. 이 기술을 완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지독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을 이 날개의 곡선 하나와 유도회로 하나에 바쳤습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엔지니어들은 집에도 가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천 번의 추락과 실패가 있었지만 우리는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은 오직 흑룡에만 국한됩니까? 아니요. 범용 설계가 적용되어 우리 군이 보유한 거의 모든 종류의 폭탄에 즉시 장착 가능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군의 화력을 스마트 유도 무기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경제적인 혁신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육체는 천근만근이었으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방과학의 심장부를 관통했습니다. 가장 강렬하게 남은 것은 철갑을 두른 무기가 아니라 그 무기를 빚어낸 사람들의 광기 어린 열정이었습니다. 그들은 15년간의 멸시와 실패 속에서도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지독한 집념이 마침내 세계를 호령할 흑룡의 포효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실사격 68회 전승, 명중률 100%의 기적, 국산화율 92% 돌파, 핵심 부품의 완벽한 기술 자립.
SIGK 유도 키트의 8년간의 사투와 범용성 확보, 2027년 양산과 2028년 실전 배치라는 구체적인 타임라인. 이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를 집도하는 수술 집도의로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4월 10일 목요일, 오늘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대면하는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이는 대한민국 공군의 살아있는 전설, 배 소장님이었습니다. 수천 시간의 비행 기록을 가진 베테랑 조종사의 눈에 흥룡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신무기가 아니라 아군 조종사들에게 하사된 천사의 날개입니다. 과거에는 적의 심장부를 타격하기 위해 조종사가 목숨을 걸고 사지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60km 밖의 안전구역에서 버튼 하나로 상황을 종료시킵니다. 조종사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겁니다. 실제 운용 느낌은 어떻습니까? 시뮬레이션과 실제 투하 훈련 모두에서 소름 끼치는 정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저 목표를 지정하고 쏘면 끝입니다. 100% 명중합니다. 해외의 그 어떤 무기 체계와 비교해도 대한민국의 흥룡이 단연 압도적인 최강입니다. 사거리 정밀도 신뢰도 그 모든 면에서 적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20년간 방산 현장만을 누벼온 베테랑 저널리스트 조총 편집인이었습니다. 이 무기의 탄생을 지켜본 언론인의 시각은 날카로웠습니다. 경이롭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저조차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정점에 섰다는 보도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취재를 거듭할수록 저는 확신에 찼습니다. 차가운 숫자들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줌의 허풍도 섞이지 않은 진실이었습니다. 로이터를 필두로 한 글로벌 외신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이 경이로운 사건을 대서특필하고 있었습니다. 로이터와 디펜스 뉴스, 그리고 저 토마스 라이트의 심층 리포트까지 세상에 공개되자 국제사회는 거대한 충격파에 휩싸였습니다. 보수적인 서방 언론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이 무기가 가진 전략적 가치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명백한 방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내부의 열기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으며 군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전설적인 무기의 등장에 대한 목격담이 은밀하고도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만 만난 인물은 국가안보전략의 최고 권위자인 윤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이 흥룡이 가진 지정학적 무게감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흥룡은 단순한 타격 수단이 아닌 적의 전쟁 의지 자체를 거세하는 궁극의 억제 장치입니다. 공격을 개시하는 순간 국가 전체의 혈관인 전력망이 절단된다는 공포는 그 어떤 독재자도 쉽게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현대전의 신경세포인 전기가 증발한 상태에서는 단 1초의 교전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은 어떻게 이동하게 될까요? 전 세계적인 러브콜이 쇄도할 것입니다. 특히 비대칭 전력이 절실한 국가들에게는 구원의 빛과 같을 테니까요. 압도적인 체급의 강대국에 맞설 때 흥룡만큼 치명적인 가성비를 자랑하는 비장의 카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래식 폭탄은 수천 발이 필요하지만 흥룡은 단 몇 발의 정밀 타격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국가의 급소인 핵심 변전시설 몇 군데만 도려내면 시스템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잔혹한 효율성을 지닌 자주국방의 최후보루라 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고점을 지난 오후 저는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이 집결한 KDEX 국제군사 전시회장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대한민국 전시관의 규모는 압도적이었으며 위풍당당한 K2 흑표 전차와 천궁2 미사일 포대가 관람객들의 시선을 강탈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주력 기종들 사이 가장 은밀한 구석에 흥룡의 실물 크기 모형이 서늘한 광택을 내뿜으며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각국의 정보 요원들과 장성들이 그 주변을 에워싼 채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전문 브리핑 요원이 흥룡의 가공할 위력에 대해 냉철한 목소리로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대전의 종결자 흥룡입니다. 독자적인 SIGK 키트를 장착해 최소 85km 이상의 거리를 소리 없이 활공합니다. 오차 범위는 시내 영역인 1.5m 이내이며 적의 심장부인 변전시설만을 외과 수술하듯 정밀 타격합니다. 여기저기서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괴물의 가격표는 대체 얼마로 책정되었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우리 국가로의 수출도 가능한 사안입니까? 정부의 엄격한 수출 승인 절차가 전제되어야 하며
실전 배치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27년 양산에 돌입하여 2028년에는 실전 기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관람객들은 홀린 듯 수첩을 채워나갔고 흑룡의 미끈한 동체를 렌즈에 담으려는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폴란드 육군 소속의 고위 장교가 나직한 신음과 함께 말을 건네왔습니다. 이것은 무기가 아니라 기적에 가깝군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제 영혼을 뒤흔들 만큼 강렬합니다. 우리 폴란드는 이 기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사나운 곰의 발톱이 우리 목전에 와 있으니까요. 흑룡 같은 방패가 있다면 그 어떤 거대한 적군도 함부로 우리 국경을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길고 무거운 한숨을 내뱉으며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이 천재적인 집념이 미칠 듯이 부럽습니다. 동방의 작은 거인이 펜타곤조차 포기한 영역에서 이런 신의 무기를 빚어내다니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우리도 그들의 끈질긴 장인 정신과 국가를 지키려는 불굴의 의지를 뼈에 새겨야 합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과시한 것은 단순한 기계 장치가 아니라 15년을 버텨낸 광기 어린 의지였습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베트남에서 온 군사 사절단들 사이에서도 흑룡에 대한 은밀한 정보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은밀하게 완성한 이 정전의 사신에 대한 소문은 이미 거대한 해일이 되어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한 동남아시아 출신 장교는 우리 국방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술이라며 입술을 바짝 태웠습니다. 미국 무기보다 월등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가격표는 지극히 합리적이라니 참으로 무서운 나라입니다. 체급이 작은 국가가 어떻게 강대국의 위협을 무력화시키는지 한국이 그 완벽한 해답을 전 세계에 제시했습니다. 옆에 있던 한 장교가 제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라이트 국장님, 소문대로 정말 이 정도의 괴물입니까? 네, 제가 대덕의 심장부에서 그 실체를 낱낱이 해부했습니다. 단 1%의 과장도 없는 순도 100%의 진실입니다.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진정으로 두려운 민족이군요. 그날 밤, 저는 창원의 생산기지를 진두지휘하는 방산 리더들과 함께 정갈한 한정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전시회 직후부터 전 세계에서 흑룡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실무진들이 잠을 자지 못할 정도입니다. 중동과 동유럽의 왕실과 국방부에서 특사가 파견될 기세니까요.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한국의 여론 지형을 살피기 위해 보안 네트워크에 접속했습니다. 디지털 공간은 이미 흑룡의 위대한 탄생을 축하하는 자부심의 물결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반만년 역사의 저력이다. 조용히 세상을 멈추는 검을 쥐어주어 고맙다는 뜨거운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천조국조차 포기한 난제를 기어코 풀어버린 우리 기술진의 눈물에 경의를 표한다는 댓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028년 우리 영공이 가장 단단한 방패를 갖게 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스마트폰의 푸른빛 너머로 저는 이 위대한 성취를 진심으로 즐기는 국민들의 미소를 읽어냈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냈다는 그 숭고한 자부심은 그 어떤 훈장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어 글로벌 군사 포럼들의 반응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펜타곤의 자존심을 쓰레기통으로 보내버렸다. 사거리와 정밀도 모두 규격 외의 괴물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호텔방의 정적 속에서 저는 오늘 하루 목격한 그 거대한 자부심의 파편들을 차갑게 기록해 나갔습니다. 불과 72시간 전만 해도 냉소로 일관했던 저였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창조한 이 기적을 신봉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2026년 4월 13일 금요일 아침, 드디어 이 모든 서류상의 수치들을 실전의 화염으로 증명할 대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서방 세계의 극소수 귀빈만을 초청하여 흑룡의 실사격 시연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입니다. 긴장감에 새벽 5시부터 눈이 떠졌고 제 온몸의 신경은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습니다.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서해안의 최전방 공군 기지에 발을 들이자 공기마저 팽팽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제 바로 옆자리에는 펜타곤에서 파견된 콧대 높은 미 공군 무관 리처드 대령이 초조한 듯 입술을 깨물며 앉아 있었습니다. 장내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전면의 거대 스크린 위로 강 장군이 비장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현대전의 역사를 바꿀 흑룡의 압도적인 실전 파괴력을 직접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장내에는 일순간 숨이 똠을 듯한 정적이 흘렀고
미 공군 무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스크린 위로 붉게 표시된 목표 지점이 타올랐으며 그곳은 기지로부터 자그마치 85km 떨어진 무인도의 패변 전소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빚어낸 영물 KF-21 보라매가 고도 12,000m의 상공에서 흑룡을 투하할 것입니다. 흑룡은 스스로 기류를 타고 9분간의 고요한 사냥 비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보라매의 콕핏에서 전송되는 실시간 고화질 영상이 중계되자 장내의 긴장감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헬멧 너머로 들려오는 파일럿의 낮은 저음이 스피커를 타고 장내를 울렸습니다. 여기는 보라매1. 출격 준비 완결.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확인. 작전 코드명 흑룡의 눈물. 이륙을 승인한다.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보라매의 거대한 엔진이 뿜어내는 푸른 화염이 활주로를 집어삼키며 기체는 중력을 거부한 채 하늘의 심장부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천둥 같은 엔진음이 고막을 핥히며 지나갔습니다. 브리핑룸의 두꺼운 강화유리 너머로 은빛 날개를 번뜩이는 KF-21 보라매의 잔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체는 순식간에 점이 되어 구름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은 전면 모니터의 붉은 궤적에 고정되었습니다. 고도계의 숫자가 맹렬하게 치솟았습니다. 5,000, 8,000, 마침내 12,000m 도달. 무장 투하락 해제, 데이터 링크 동기화 완료. 준비됐습니다.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한 정적이 실내를 지배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의 직선거리 85km, 투하 개시. 보라매의 내부 무장창이 열리고 검은 물체가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무력하게 추락하는 쇳덩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찰나의 순간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강철의 관절을 꺾으며 거대한 활공 날개가 전개되었습니다. 그것은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고 활공하는 고요한 사신이었습니다. 지상에 배치된 초정밀 추적 카메라가 흑룡의 궤적을 쫓았습니다. 하늘을 미끄러지는 그 자태는 마치 기류를 타는 거대한 독수리의 유형과도 같았습니다. 모니터에는 목표와의 남은 거리가 잔혹한 초읽기처럼 표시되었습니다. 70km, 60km, 50km. SIGK 지능형 유도 시스템 가동. 흑룡이 미세하게 기술을 틀었습니다. 우주 저편의 위성과 교신하며 자신의 위치를 1cm 단위로 보정하는 중이었습니다. 30km, 20km, 10km. 마침내 시야에 패변 전소의 흉물스러운 철골 구조물들이 들어왔습니다. 5km, 3km, 500m. 종말의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공중에서 무음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던 화염의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눈부신 불길 대신 마치 밤의 심연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듯한 검은 비단실들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나노 단위로 설계된 특수 탄소 섬유들이었습니다. 그 검은 실타래들이 바람의 손길을 타고 살아있는 생물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광범위한 대지를 죽음의 그물로 덮어버렸습니다. 고압 송전선에 걸리고 거대한 철탑의 심장부를 휘감았습니다. 그 찰나였습니다. 모니터 너머로 푸른 빛의 기괴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전선과 전선 사이에서 지옥의 불꽃 같은 스파크가 튀어올랐습니다. 모든 회로가 일시에 타버리는 절망적인 합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세상이 정지했습니다. 표적 정밀 타격 성공, 전지역 전력 차단 확인, 변전 시스템 완벽 무력화. 브리핑룸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넋이 나간 눈으로 그 암흑의 현장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입을 뗄 수조차 없었습니다. 20년간 살상무기를 해부해온 전문가로서도 이런 공포스러운 정적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소름 돋는 전율에 손끝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역사가 뒤집히는 순간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85km 밖에서 던진 돌이 적국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고 암흑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불과 9분 만에 말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파괴적인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빚어낸 가장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전쟁 예술이었습니다. 타격 정밀도를 검증하겠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상공을 선회하던 초고 해상도 드론이 전송한 근접 영상이었습니다. 설계상의 타겟 지점을 나타내는 붉은 점과 실제로 흑룡이 꽂힌 푸른 점이 나타났습니다. 두 점은 마치 하나의 점처럼 완벽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실측 오차 범위 1.2m. 장내의 모든 이들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1.2m. 이건 그냥 손으로 직접 갖다 놓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옆자리에 미 공군 무관인 리처드 대령이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야.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30년 전 걸프전의 모래바람 속에서 시도하다 포기했던 기술인데 한국이 어떻게 이런 괴물로 진화시킨 겁니까? 대한민국이 이토록 무시무시한 잠재력을 숨기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의 음성에는 펜타곤의 오만함 대신 진심 어린 경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제 전술적 효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는 적국 전력망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요동치던 곡선이 타격 순간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완벽한 0점에 수렴했습니다. 전력 차단율 99% 달성, 복구에 소요되는 최소 예상 시간 48시간 이상. 추가적인 검증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에는 지난 15년간의 피눈물 섞인 성적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적 발사 횟수 68회, 타격 성공 68회, 명중률 100%의 전설, 평균 오차 1.4m, 평균 전력 차단율 97% 기록, 평균 복구 불능 시간 18시간, 차가운 숫자들이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압승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빚어낸 흥룡은 결점이 없는 완전체였습니다. 미군 GBU-94의 추정 성능과 흥룡의 실전 데이터를 대조한 표가 나타났습니다. 사거리 미국 15km 대 한국 85km, 약 6배의 격차. 정밀도 미국 40m 이상 대 한국 1.4m, 30배 이상의 정밀함. 명중률 미국 70% 대 한국 100%의 완벽함. 참담할 정도의 격차였습니다. 모든 지표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의 수출 전략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안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략적 파트너국을 중심으로 검토 중입니다. 실전 배치는 언제 완료됩니까? 2027년 양산 라인을 가동하여 2028년 정식 편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시간 뒤 모든 공식 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리처드 대령이 굳은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라이트 국장님, 솔직한 심경이 어떻습니까? 경악 그 자체입니다. 이 정도로 완성된 기술일 줄은 펜타곤도 짐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지만 그가 씁쓸하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한계를 인정하고 손을 뗐죠. 그것이 우리의 가장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한국이 해내는 것을 보니 우리도 끝까지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목격한 그 압도적인 잔상을 끊임없이 되새겼습니다. 제 뇌리에서는 흥룡이 날개를 펼치고 암흑을 선사하던 그 짧은 9분의 영상이 무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85km를 유영하며 단 1m의 오차도 없이 국가의 심장을 정지시키던 장면. 그것은 빈틈없는 완벽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단 1%의 의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흥룡은 인류가 만든 전자기펄스 무기 중 단연 세계 최강입니다. 펜타곤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역사를 새로 쓴 것입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자석에 끌리듯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내일 본국으로 송고할 최종 전략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독자 개발 NNEMP 흥룡 최종 평가 리포트 2026년 4월 3일부터 13일까지의 현지 실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흥룡은 현존하는 비대칭 무기 체계 중 정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85km 이상의 실사격 성공 및 최대 150km의 확장성 확보, 미군 기술력 대비 6배 이상의 사거리. 둘째, 실사격 오차 1.2m 달성, 누적 평균 1.4m의 정밀도 구현, 미국 대비 30배 이상의 초정밀 타격 능력. 셋째, 누적 68회 발사 중 68회 전승, 명중률 100%라는 경이로운 신뢰도 확보. 넷째, 평균 97%의 전력 차단 효율과 18시간 이상의 복구 지연 효과 입증. 다섯째, 92%의 국산화율을 통한 생산 단가 절감 및 완벽한 군사 주권 확립. 여섯째, 2027년 양산 개시 및 2028년 실전 배치를 통한 전력화 확정. 종합평가. 대한민국은 펜타곤이 기술적 절벽 앞에서 포기했던 미완의 신화를 완성했습니다. 15년이라는 인고의 세월 동안 유도 알고리즘과 활공공학을 완벽하게 융합해냈습니다. 그 결실은 원형인 미군 GBU-94를 모든 물리적 지표에서 압도합니다.
전략적 함의, 흑룡은 이제 단순한 타격 무기가 아닌 세계 질서를 재편할 궁극의 억제 장치입니다. 지정학적 영향, 이미 전 세계 방산 시장의 러브콜이 시작되었으며 한국의 위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격상될 것입니다. 최종 결론, 대한민국의 흑룡은 현대전의 문법을 파괴하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일 캔버라로 돌아가 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ASPI의 전략 지도는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인천공항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캔버라로 돌아온 지 벌써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저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비웃던 냉소적인 분석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영혼은 그날의 전율로 인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어코 해내고야 말았다는 그 서늘한 진실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8일입니다. 한국을 떠나 호주의 차가운 가을 공기 속에 앉아있는 지금 저는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다시금 소름 돋는 상상을 합니다. 2026년 4월 15일 인천을 이륙하는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반도의 산하를 보며 저는 말로 다 못할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캔버라 본부에 복귀하자마자 저는 ASPI 원장실로 직행했습니다. 단 1초의 지체도 없이 준비한 최종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국장, 정말 확신하는 건가? 이 수치들이 진실인가? 저는 원장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추호의 의심도 없는 팩트입니다. 전자기 펄스 무기 체계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이미 펜타곤의 기술적 성취를 비참하게 추월했습니다. 보고서의 무게는 곧 호주 국방부의 심장부까지 전달되었습니다. 2026년 4월 20일 호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는 숨막히는 긴급 전략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호주 국방장관님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이 제 입술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라이트 국장, 대한민국이 벼려낸 흑룡의 실체에 대해 가감없이 브리핑하게 저는 1시간 동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가 목격한 기적을 설명했습니다. 장내에는 경악 섞인 질문들이 화살처럼 쏟아졌습니다. 그게 정말 물리적으로 가능한 정밀도인가? 혹시 한국 특유의 과장된 홍보에 휘말린 것은 아닌가? 저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장관님.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지독한 집념이 만든 현실입니다. 제가 대덕의 심장부에서 그 흉폭한 성능을 제 두 눈의 망막에 직접 새기고 왔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장관님의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장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접촉하십시오. 우리의 차세대 안보를 위해 흑룡 도입 가능성을 최우선 순위로 타진하십시오. 호주라는 거대 국가가 대한민국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움직이기 시작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오는 지금 세계 정세는 제가 쏘아올린 보고서 한 장으로 인해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미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핀란드와 폴란드의 정보국들이 서울을 향해 은밀한 특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의 신흥 강국들 또한 이 고요한 사신을 손에 넣기 위해 피마르는 외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한 채 혼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 권력자들이 대한민국의 기술력 앞에 무릎을 꿇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디펜스 뉴스의 지면은 연일 대한민국의 찬가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현대전쟁의 문법을 완전히 파괴하고 재정의했다는 찬사가 쏟아집니다. 흑룡 전자기 펄스타는 펜타곤의 GBU-94를 박물관의 유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의 개량이 아닌 인류 무력체계의 거대한 종교적 혁명에 가깝습니다. 혁명, 그 단어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대한민국의 저력에 경의를 표하는 수만 개의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동방의 작은 거인이 기어코 세계의 정점에 섰다. 이것이 진정한 게임 체인저다라는 반응들이 지배적입니다. 세계의 시선이 이제는 미국이나 러시아가 아닌 한반도의 작은 땅덩어리를 향해 쏠리고 있습니다. CNN마저 정규 뉴스를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을 특집으로 다루며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원조 수혜국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강대국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선진 방산 제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어제 저는 ASPI의 동료들과 밤샘 토론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질서를 재편할 괴물을 빚어냈는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차분하지만
뼈있는 진실을 건넸습니다. 그들은 1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국가를 위한 충심을 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천 번의 실패와 멸시 속에서도 그들은 피눈물을 삼키며 다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 역시 흥룡의 실체를 몰랐고 들었더라도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승리를 전 세계에 설파하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2028년 그 위대한 흥룡이 실전에 배치되는 그날을 제 심장은 벌써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전 세계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와 경외심을 동시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2026년 5월 8일 그 약속의 날까지는 이제 고작 2년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이 또 어떤 기적을 빚어낼지 저는 벌써 등줄기가 서늘해집니다. 저는 제 인생에 남은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행보를 추적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체계의 변화를 넘어 인류가 전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그 역사의 중심에서 차가운 검을 쥐고 변화를 집도하고 있습니다. 작은 땅덩어리가 세상을 통제하는 거대한 손이 되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자부심 뒤에는 크기가 아닌 의지의 힘이 서려 있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한민족의 장인 정신이 이 기적을 빚어낸 것입니다. 15년의 인고를 견뎌낸 대한민국의 집념이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다음 달 스위스에서 열리는 국제방산학회에서 저는 전 세계 전문가들 앞에 설 예정입니다. 그들의 오만한 눈빛을 향해 제가 목격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진실을 사정없이 쏟아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향해 엄중히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의 흥룡은 현존하는 그 어떤 무기보다 우월한 세계 최강의 포식자입니다. 타격 사거리 최소 90km 이상, 최대 150km 도달, 미군의 낡은 기술보다 무려 6배 이상의 압도적인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오차 범위 1.5m 이내, 펜타곤의 자부심보다 30배 이상 정밀합니다. 실전 사격 테스트 68회 전승, 명중률 100%의 전설, 단 한 번의 불발도 없이 표적의 심장을 정확히 도려냈습니다. 전력 차단 효율 97%, 복구 지연 시간 18시간 이상의 압도적 억지력, 92%라는 소름 돋는 국산 화율로 완성한 완벽한 기술적 자립, 천조국의 무기보다 3배 강하면서 가격은 3분의 1 수준인 경이로운 경제성까지 2027년 양산을 시작으로 2028년 실전 배치 확정, 이 차가운 숫자 퍼즐이 완성하는 그림은 오직 하나, 대한민국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전 세계가 이제 대한민국의 이름을 연호하며 그 기술력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가 타전하고 디펜스 뉴스가 찬양하며 CNN마저 그 위력 앞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호주, UAE,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베트남까지 리스트는 쉼없이 늘어만 갑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상은 이제 천상계로 진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 하나가 잘 만들어진 우연이 아닙니다. 5000년 역사를 관통해온 한민족 전체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대한민국의 정신이 마침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15년의 암흑기를 견뎌낸 엔지니어들의 눈물과 수천 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불굴의 투혼, 그 숭고한 희생이 오늘의 이 찬란한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대한민국으로부터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저 역시 한 명의 분석가로서 일주일간 한국에 머물며 제 영혼의 밑바닥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처음엔 비웃었지만 확인할수록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장이 아닌 뼛속까지 시린 팩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제 명예를 걸고 확신에 차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흥룡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다가올 2028년을 공포와 경외심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때가 되면 세계 군사 지도는 대한민국의 붓끝에서 다시 그려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불가능한 신화를 어떻게 써내려갔는지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오. 15년의 피눈물, 68번의 목숨을 건 실험, 그리고 수만 번의 좌절. 하지만 그들은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 불굴의 의지가 오늘의 흥룡을 포효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조국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말입니다. 덩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국가를 지키겠다는 사자 같은 의지가 본질입니다. 대한민국이 그 고결한 증거를 전 세계의 망막에 똑똑히 박아 넣었습니다. 강대국 미국조차 포기했던 영역에서 아시아의 작은 거인이 신의 검을 벼려냈습니다.
15년의 청춘을 바치면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이 증명했습니다. 흑룡 전자기 펄스타는 이제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꿈과 자부심의 결정체입니다. 저는 이 경이로운 이야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승전보를 여러분의 심장에 직접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 숭고한 희망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은밀한 연구소에서는 누군가 또 다른 신의 무기를 빚어내고 있을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대한민국은 또다시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할 또 다른 기적을 들고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그 영광스러운 과정을 제 생의 마지막 날까지 추적하고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군사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한계를 돌파하는 희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나라도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 찬란한 희망. 대한민국 흑룡의 눈물이 바로 그 희망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2028년의 새벽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그때 저는 다시 서울로 날아가 실전기지에 우뚝 선 흑룡의 위용을 제 두 눈에 담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하며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신들은 기어코 세계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의 조국을, 여러분의 혈관에 흐르는 그 천재적인 기술력을,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모두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일궈낸 조국의 번영과 세금이 이 신의 방패를 벼려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딸인 천재 엔지니어들이 그들의 청춘을 바쳐 이 기적을 빚었습니다. 세계가 이제 여러분의 발자취를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그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은 또 다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신화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세계는 또다시 숨을 죽이고 외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세계를 뒤집어 놓았다. 저는 그 영광의 날을 한 명의 분석가이자 진정한 친구로서 기다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의 진심 어린 보고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히 전쟁을 멈추고 세계를 평화로 인도할 최강의 검, 흑룡. 이 위대한 성취를 영원히 기억하고 자랑스러워하십시오. 대한민국 만세, 에이멘.